안녕하세요. 오린맥스 강사 김기호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베벨과 인셋 명령어를 알아보고 이것을 이용하여 석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석탑의 바닥이 되는 박스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가로 세로 크기를 동일하게 해주기 위해서 0.1, 0.1 입력합니다. 그리고 에디터블 폴리로 바꿔줍니다. 석탑의 기둥 하나하나를 세우기 위해서는 안쪽으로 사각형 라인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저번 강의에서 배웠듯이 커넥트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단축키 2번 엣지로 세로로 선택하고 커넥트 세그먼트를 2개로 해주고 핀치로 넓혀줍니다. 그리고 중복해서 한 번 더 사용하고 싶을 때는 OK를 누르지 마시고 플러스를 누르면 계속 적용이 가능합니다. 플러스를 누르고 적용할 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OK. 그럼 이렇게 안쪽으로 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안쪽으로 면을 만들기에는 최적화된 방법이 아닙니다. 다시 되돌립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인셋입니다. 말 그대로 끼워 넣는 것처럼 안쪽으로 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셋을 누르고 안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집니다. 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맥스에서 작업하기에 가장 안정적인 면은 사각형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 둘, 셋, 네 개 사각이죠. 이쪽도 하나, 둘, 셋, 넷. 물론 중앙도 4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를 작업할 때는 폴리곤, 즉 면은 되도록이면 사각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각형이 편집하기도 아주 용이합니다. 물론 사각형이 작업하기에 삼각형보다 훨씬 수월한 이점도 있는 것도 한 이유지만 게임 폴리곤으로는 삼각형 메쉬를 쓰기 때문에 작업이 다 끝나면 게임 데이터로 삼각형으로 변경되거나 우리가 나중에 임의적으로 삼각형 폴리곤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시 되돌려서 에디터블 폴리로 만들기 전에 에디터블 메쉬로 바꿔보겠습니다. 엣지를 선택하고 전체를 드래그 해보면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점선으로 삼각형이 보입니다. 물론 면을 선택하면 삼각형 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삼각형인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효율적으로 오브젝트를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각형 폴리곤이 맥스에서 추구하는 작업 방식입니다. 다시 되돌려서 에디터블 폴리로 바꾸고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인셋을 사용하여 안으로 약간 면을 만들어 줍니다. 이제 익스트루드 명령어로 살짝 돌출시켜 줍니다.
단축키로 Shift E입니다. 그리고 다시 안쪽으로 면을 만들고 약간 돌출시켜 보겠습니다. 인서트 명령어를 사용하고 위쪽으로 이동시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 방법도 두 번에 걸쳐 작업을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입니다. 인서트를 하고 익스트루드를 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베벨입니다. 일단 다시 되돌리고 베벨을 선택하고 안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꺾인 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은 높이를 지정할 수 있고 마우스를 클릭한 채 드래그를 하면 높이를 이렇게 지정할 수 있고 마우스를 떼면 안쪽으로 꺾인 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저번 강의에서 꺾인 면이 없어서 익스트루드 세팅창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꺾인 면이 있어서 익스트루드 세팅창에 있는 옵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익스트루드 세팅창을 키면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두 번째는 수치값으로 돌출값을 조정하는 것이고, 그럼 첫 번째는 뭘까요? 클릭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는 그룹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칸은 로컬 노멀이고 세 번째는 바이 폴리곤입니다. 일단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4개의 면을 선택합니다. 다시 취소하고 4개의 면을 선택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이 4개의 면을 모두 묶어서 하나의 오브젝트처럼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4개 자체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룹이란 말이죠. 그리고 로컬 노멀, 일단 로컬은 지역을 뜻하니 현재 선택된 오브젝트를 말하고 노멀은 면의 방향이니 로컬 노멀은 현재 선택된 면의 방향이란 뜻입니다. 네, 면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다시 수치값을 올려보고 그룹이랑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네, 그룹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 면의 방향은 이쪽입니다. 그럼 돌출을 시키면 이쪽으로 올라가겠죠. 다시 로컬 노멀로 하고 돌출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나 면의 방향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로컬 노멀은 현재 선택된 오브젝트를 묶어서 면의 방향대로 돌출시킵니다. 첫 번째 그룹이랑 다른 점은 방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이 폴리곤입니다. 말 그대로 그룹화되지 않고 각각의 개별 폴리곤의 방향대로 돌출시킵니다. 네, 이렇게 개별로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이 폴리곤, 폴리곤 방향대로 돌출시키는 것이죠. 다시 되돌리고 아직은 배우진 않았지만 에디트 노멀을 선택하면 면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박스를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스피어, 그 다음에 튜브, 네, 이 세 가지만 일단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노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효과를 복사를 한 다음 붙여넣기 해줍니다. 이쪽도 붙여넣기 해줍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방향이 나옵니다. 엣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렇게 방향이 나오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방향이 가고 이쪽도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네, 육면체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이쪽도 이렇고 이렇게. 그리고 스피어의 방향은 네, 옆에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엣지가 뻗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노멀, 즉 법선, 즉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실린더도 똑같습니다. 네, 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실린더도 방향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면의 방향대로 방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노멀입니다. 네, 다 지우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이제 석탑을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이 만들 필요가 없으므로 기능적인 부분만 계속 연습하세요. 면을 선택하고 약간만 줄여줍니다. 그리고 베벨을 선택하고 확대해서 일단 보겠습니다. 살짝만 올려주고 안으로 꺾어줍니다. 그리고 인셋, 다시 살짝만 올려주고 안으로 꺾습니다. 그리고 인셋, 그리고 살짝만 올리고 다시 안으로 꺾습니다. 네, 그리고 익스트루드 시켜줍니다. Shift E, 다시 베벨을 선택하고 살짝 올리고 이번에는 밖으로 넓혀줍니다. 그리고 익스트루드 Shift E 살짝 올려주고
다시 베벨 올리고 또 밖으로 넓혀줍니다. 그리고 다시 익스트루드 Shift E 이젠 인셋을 하겠습니다. 안으로 줄여주고 조금만 더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벨 살짝 올려주고 안으로 넣고 그리고 인셋 계속 반복합니다. 또 베벨 살짝 올려주고 안으로 넣고 다시 인셋 이번에도 베벨로 살짝 올려주고 안으로 꺾고 네, 그리고 익스트루드 살짝 올려줍니다. 다시 베벨을 선택하고 밖으로 넓혀줍니다. 계속 밖으로 넓혀줍니다. 한 번 더 넓혀주겠습니다. 이제 한 번에 안쪽으로 오므려 줍니다. 그리고 조금만 줄여 주겠습니다. 이제 인셋을 합니다. 인셋을 하기 전에 일단 베벨로 안쪽으로 약간 줄여줍니다. 그리고 인셋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베벨 안으로 꺾고 인셋 다시 베벨 하고 안으로 꺾습니다. 네, 그리고 Shift E 익스트루드 조금만 더 올리겠습니다. 다시 베벨을 선택하고 한 칸 더 올리겠습니다. 바깥쪽으로 넓히고 한 번 더 바깥쪽으로 넓힙니다. 한 번 더 넓혀도 되겠네요. 네, 이제 동일하게 안쪽으로 오므려 줍니다. 그리고 익스트루드 시켜줍니다. Shift E 아래 거랑 크기가 비슷한 것 같으니까 일단 전체를 선택하고 조금 줄여줍니다. 약간 내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윗면을 선택해서 약간 올려줍니다.
그럼 이 정도만 줄이고 계속 작업하겠습니다. 그래도 밑에 면보다 위에가 좀 면이 육각형이 큰 것 같죠? 한 번 더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엣지를 선택하고 전체를 드래그 합니다. 그리고 스케일로 조금 줄여주고 낮춰 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위쪽 면을 선택하고 배배를 합니다. 또 바깥쪽으로 한 번 더 바깥쪽으로. 네, 총 3번에 걸쳐 바깥쪽으로 넓혀줍니다. 그리고 한 번에 안쪽으로 좁히겠습니다. 한 번에 안쪽으로 좁혀줍니다. 네, 이제 메뉴의 꼭대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익스트루드를 시킵니다. Shift E. 하기 전에 이쪽을 약간 조금 더 줄이겠습니다. 아래쪽보다 동일하게 보이니 좀 더 줄여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hift E 다시 익스트루드. 그리고 베벨 살짝 안으로 꺾어줍니다. 네, 잘 완성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린더와 스피어로 위쪽의 모양을 잡아주겠습니다. 일단 실린더를 선택하고 탑 부위에서 하나 그려줍니다. 그리고 쭉 올립니다. 다시 퍼스펙티브로 돌아와서 하이트 세그먼트를 1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일단은 에디터블 폴리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단축키 1번 버텍스를 선택하고 약간만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스케일로 줄이겠습니다. 빼조각에 만들어 주겠습니다. 예, 위쪽도 조금만 더 줄여 주겠습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더 뾰족하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다시 스케일로 줄여줍니다. 그리고 스피어를 선택하고 하나 그려줍니다. 오토 그리드를 켜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하나 만들어줍니다. 오토 그리드를 끄고 스케일로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탑뷰에서 맞춰줍니다. 다시 퍼스펙티브로 오겠습니다. 하나를 위쪽으로 복사해 줍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복사를 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복사하고 약간 크기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복사. 그리고 크기를 줄여줍니다. 한 번 더 복사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조금만 줄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복사하기 전에 위에 것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버텍스를 선택하고 내려줍니다. 이것도 약간만 줄여줍니다. 전체가 조금 작다 싶으면 전부 선택한 다음 다시 전부 선택한 다음 약간만 키워줍니다. 그리고 올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 맞는 것 같죠? 이렇게 수탑의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석탑의 모양을 좀 더 세세하게 잡아 보겠습니다. 면을 선택하고 Shift 키를 눌러서 중복합니다. 이 정도 면을 선택해주고 인쇄 창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바이 폴리곤으로 한 다음 안쪽으로 조금 넣어 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OK. 그리고 익스트루드 창을 킨 다음 다시 조금만 안쪽으로 넣어 주겠습니다. 네,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다 완성되었습니다. 명령만 잘 써도 이렇게 쉽게 석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9강을 마치겠습니다.